저희가 네네. 조금 전에도 이거 한번 진행 과정을 잠깐 이야기했는데 뭐 이게 지금 뭐 몇 번의 뒤집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네. 최종적으로는 민경욱 의원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네. 제가 처음에 공관위에서 단수 추천을 받았고요. 네. 그 이후에 다시 중간에 최고위에서 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단수 후보 말고 예. 경선으로 해달라고. 예. 이례적인 거죠. 음. 그 다음에 다시 상대 후보가 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요. 네. 공관위에서 다시 기존 공천을 번복하고 저를 단수 추천을 했는데 최고위에서 그 공관위의 결정을 무시한 겁니다. 예.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최종적으로 발생한 것이 어젯밤의 일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 진행 과정을 종합을 하면 공천관리위원회의 판단과 최고위원회 판단이 완전히 이제 그 방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가 이게 또 이제 그 뒤집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경선에 갔는데 경선에서 이제 어떤 그 선관에서 나왔던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하면서 경선 결과를 무효한 결정도 공관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최고위원회에서는 공관위하고는 정반대의 결정을 계속 내렸는데 자, 네. 그러면 최고위원회 내지 더 좁히면 황교안 대표가 민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생각이나 입장이 있어서 계속 이걸 뒤집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혹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황교안 대표가 저에 대한 어떤 개인적 감정, 어떤 개인적 판단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황교안 대표와 이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저는 황교안 대표와 최고위원 어느 분으로부터도 어떤 이야기도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가 민경욱 후보와의 그 경선으로 바뀌었던 그 과정에서도 네.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이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가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거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황교안 네. 대표가 김용호 그 전 공관위원장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라고 하는 게 인천 연수의 민경욱 네, 의원을 네. 공천해달라는 그거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그래서 단수 공천에서 예. 여론조사 경선으로 바뀌었다고 들었고요. 예. 이번에 공관위의 결정에서도 공관위가 사실은 이석연 지금 위원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곳의 공천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관위와 당 지도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석연 위원장이 많이 양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나 관련 사무총장과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에서 공관위의 최종 결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네. 황교안 대표 개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친박으로 아주 강성 친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현 당 지도부를 황교안 대표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 한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으로 두 갈래가 다 있는 건데 황교안 네. 대표가 간곡히 부탁했다라는 것은 개인적 사유도 있다라는 거고 지금 네. 말씀은 황교안 대표가 설령 받아들이고자 했어도 친박으로 지금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를 뚫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결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그 말씀은 정리하면. 그렇죠. 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 내내 회의장 밖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 간간히 흘러나왔던 이야기들이나 예. 아니면 당 주변 그리고 이제까지 미래통합당이 운영되어 왔던 그 방향 속에서 황교안 대표는 결국엔 강성 친박 지도부의 입김에서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사실은 당대표가 당헌 당규를 전혀 무시한 그런 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 황교안 대표가 정말로 김영호 그 전 공관위원장에 간곡한 부탁을 했다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물론 확인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그렇죠. 네.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간곡한 그 부탁을 했던 사유가 민경욱 의원이 황교안 체제에서 대변인을 했던 이 인연 때문이라고 혹시 추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글쎄요.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미래통합당까지 강성 발언을 이어왔고요. 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많은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국민 밉상으로까지 등극한 그 의원이지만 네. 자신에게 위해서 뭔가 굉장히 강성 수호 발언을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제가 친박이나 친황계가 아닌 예. 저는 제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었고 보수에서는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 포방했던 그런 보수 정치와는 다른 저는 네.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강성 친박 지도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그 공천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대다수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은 오히려 친박이 몰락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거와 지금 의원님의 주장과는 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초반 공천 과정을 보면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전 잘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많은 이제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관련해서 많은 반성에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보수 정치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공관위가 굉장히 과감한 공천 결정을 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초반에는 저는 황교안 대표나 그 지도부가 당원 당규에 맞는 공천 과정을 갖다가 지켜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면서 친박이 교체율이 점점 높아지고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의 지역 선거구에서요.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대선 후보 지지율도 사실 모 매체에 따르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총선에서의 황교안 대표나 그 친박 지도부와 친박 의원들의 선거 결과 그다음에 그 이후 향후 행보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공천 과정 중반 이후부터 지금과 같은 이제 분위기가 변화가 된 건데요. 네. 결국 막판에 최고위가 권한도 없이 4곳을 전격 취소한다거나 네. 후보 교체를 한다거나 후보 등록 첫날 ARS 집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이런 무리한 방법을 택한 것은 네. 결국 선거 이후에 친박과 황교안 대표 체제를 어떻게든 고수하겠다는 그들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발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그럼 이 점을 여쭤볼게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일단은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요. 네. 제가 독자적으로 이번 총선에 나서는 기회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이 최종 후보 등록일 첫날이고요. 오늘 내일까지도 물론 당 지도부가 합리적인 판단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민에게 맞는 당원 당규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경선에서 졌다는 이유로 출마할 수 없다라는 규정 이것 때문에 무소속 출마 자체가 원천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네, 제가 서약을 하고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상을 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